적재시 단골이라고. 콘서트 때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선유도 올 일 있으시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냥 알아봐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진짜 그런 이슈가 있으면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좀 얘기 돌아가죠. 지금 좀 돌아간 상태. 많이 돌아갔죠? 많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볶는 피로니를 운영하고 있는 이피로니라고 합니다. 피루니가 아니라 힌지. 네, 그러니까 피로니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힌지라는 매장이에요. 여기가 지금 선유도역 근처인 거죠? 네, 맞습니다. 평일 낮에는 회사분들, 평일 저녁에는 산책하시는 분들, 주말은 이제 선유도로 데이트 가시는 분들. 주말보다는 그러면 평일이 좀 더 손님이 많은 편이겠어요. 케바케라서 어떤 날은 진짜 주말이 엄청 바쁘고 가늠이 안 되는 일이긴 해요.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오는 지역? 사장님은 일주일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한 12시부터 새벽 한두 시까지. 집에 들어가면 한 3시, 자면 한 4시. 이렇게 1층에서 20평 좀 큰 걸 한번 했었거든요. 로스팅만 하루에 한 4, 5시간 해가지고 마감하면 새벽 3, 4시.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거 혹시 따신 건가요? 15년 전부터 했거든요, 커피를. 스승님 밑에서 5년 정도 커피랑 로스팅 배우고 개인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자격증보다는 스승님께서 하셨던 스타일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어나가는 중 조금씩 발전하면서. 원래는 저는 이제 요식업 쪽에 있긴 했었는데 시작은 와인으로 시작했다가 막걸리가 막 붐이 한번 일었을 때였었거든요. 와인 하다가 막걸리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설명하는 그 과정 자체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손님한테 설명하고 팔아야 되잖아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제조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로스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로스팅을 배우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생두 선별부터 로스팅까지 다 직접 하고 맛도 다 다시 세팅 잡고 해서 이렇게 다 가져오는 애들. 한국 시장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지금 커피 로스팅 기술들이 진짜 괜찮은 데서 받으면 이제 기본 이상 퀄리티는 유지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색깔을 더 내냐 안 내냐의 지금 문제라서 커피 시장에서는 진짜 개인 브랜딩은 엄청 지금 중요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이 한 잔에는 그 사람이 고민, 철학, 이 원두를 이제 선택하기까지 과정, 그런 것들이 다 이 한 잔에 들어있다고 판단돼요. 원래 피로니 매장이 요 메인 스트릿에 딱 위치해 있었어요. 20평 정도 크기로. 네. 이 안에서 내가 이제 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생두를 잘 볶아서 맛있는 원두를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한테 선보이자 작업실 겸 사무실 매장을 하나 구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됐죠. 로스팅에 집중할 수 있는 매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도 하셨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커피를 더 알리고 싶어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매출하락이 크지 않았는데 소비 패턴이 변한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1층에서 매장했을 때는 커피를 사러 많이 오셨거든요. 부산에서도 오시고 막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막.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서 바로 주문이 엄청나게 다이렉트로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너무 늦게 캐치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 처음 카페 운영을 했을 때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어려웠던 건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이 더 어렵긴 하지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하고 맛있게 내리면 매출 성장이 계속 눈에 보였던 시기였거든요. 그 제가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고 한 만큼 보상이 명확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불과 한 5, 6년 전에도 그랬어요. 코로나가 그렇죠. 많으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하는 형태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조금 저도 도태가 된 거죠. 엄밀히 보면 창업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다 합해서 한 1억 한 6, 7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대중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긴 해요. 여기는 잘 나올 때는 한 1,800까지 나왔어요. 좀 안 나올 때는 안 나올 때는 진짜 끝도 없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새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월세랑 뭐 이런 지출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이쪽 매장이 한 100, 2층 매장도 한 110 정도 하고 있어요. 지출 어느 정도? 여기만 한 1,200이 넘어갈까요? 매출이 1,500인데 1,200이면 한 300 그렇죠. 정도 남는 거네요. 그렇죠. 3, 400 남는 거. 주말 없이 일하시는 거죠. 맞아. 원두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두는 일단 수입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받긴 하는데요. 좀 좋은 걸 들여오는 수입사들이거나 아니면 독특한 거를 조금 받아오는 수입사들을 통해서 좀 공급받긴 해요. 요새 생두에 대한 또 관심도가 좀 높은 시장이라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촉박 세우고 있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뭐 이디오피아 어느 지역만 주구장창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죠. 샵마다 조금씩 이제 사용하는 생두들이.
지금 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손님들이랑도 좀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걸 조금 염두에 둬가지고 만든 공간이긴 해요. 맛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들도 좀 받고 싶고, 우리가 왜 이걸 하냐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드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 저희는 이제 에스프레소 쪽을 계속 고민하긴 해요. 그래서 커피가 주는 쓴맛, 뭐 과일이 주는 뭐 산미, 그리고 단맛.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좀 틀어진다 그러면 한약맛 나거나 뭐 약간 좀 독특한, 불쾌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디벨롭 하다 보면 괜찮은 요소들이 종종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매번 나올 수는 없고 계속 실패하다가 종종 괜찮다? 이거는 이제 내보여도 된다 하는 애들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서류 업무나 이제 그런 작업들은 다 이쪽에서 하고요. 아, 이게 로스팅 기계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크진 않네요. 맞아요. 저는 이 정도 사이즈를 제일 선호하긴 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좀 로스팅기가 크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이 기계는 좀 많이 비싼 편인가요? 신품 같은 경우는 1,500 전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0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사이즈가 한 1,000만 원 조금 넘고요. 아, 저도 좀 더 작은 거네요? 네, 저거는 이제 1kg짜리고, 여기는 이제 오케이. 그거 한 단계 위에. 올해 온도 너무 좋다. 뭐 이런. 있죠. 작년에 그런 거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고 올해 받았는데 올해 게 안 좋을 경우도 있죠. 만들어서 이제 마셔봤는데 전에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면 이제 수입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래 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데로 땡겨오는 거죠. 기후변화가 크긴 해요. 지금 커피 쪽도 이슈가.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재배에 대한 환경 자체의 변화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하나의 수입사만 연결해서 쓰는 돈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수입사들을 통해가지고 그냥 가져오시더라고요, 상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 로스팅 하는 것보다는 사서 판매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민하는 거 대비 직접 받아서 쓰는 경우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로스팅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라 그러면 이 시간에 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긴 해요. 막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거든요. 베이커리나 뭐 그런 거, 디저트 쪽에 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제 취는 못하고. 저는 좀 핸드드립이나 뭐 다양한 음료를 좀 취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제가 도와드리죠. 중고를 사던가 뭘 하든 간에.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카페 한다는 분 중에. 그렇죠. 요새는 그런 엄청 잘 돼 있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셔가지고 저는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커피라기보다는 그냥 장사하시는 거니까. 다들 이제 창업하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없는 아이템이다. 근데 그 지역에 없는 아이템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요새는 엄청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거든요. 장밋빛보다는 이제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하시고, 안 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거라 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어제 로스팅해서 나온 건가요? 이거야, 날짜가 21일 날 한 것들이에요. 숙성 중. 또 숙성을 시켜야 돼요? 가스 좀 빼트려야 돼가지고. 그럼 뽑고선 바로 내리는 게 아니네요. 네. 열흘 정도는 선 두기나 해요. 안에 가스가 있어가지고요. 가스가 추출을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최대한 이제 추출을 할 때 추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많이 잘라내야 돼요. 이제 이라서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적으시는 건 뭐예요? 온도 제가 잡아놓은 그 수치에서 조금 변동이 있으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거 가스 빼트리고 나중에 핸들핏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색깔이 좀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얘들 같은 경우 색깔이 안 맞는 애들. 이거 하나하나 검증하나요? 하나 골라줘야 돼요. 적재씨 단골이라고 얘기 예전에 다른 데 1층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좀 자주 와주셔가지고 콘서트 때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선유도에 오시면 이제 커피는 이제 여기서 드셔야 된다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하셔가지고 팬분들도 많이 오셨나요? 선유도 올 일 있으시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가 거기래
라는 그렇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진짜. 그 뒤로 매출에 좀 영향이 많이 갔나요? 그런 이슈가 있으면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요. 항상 이렇게. 지금 좀 돌아간 상태. 많이 돌아갔죠? 많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지금 뭐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 것 같아요. 그냥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생겨요. 뭐 우울증도 생기시고 다들 그러니까 해도 많이 보시고 산책 좀 다니시고 뭐 그런 소소하지만 작은 것들을 조금 더 챙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근데 사장님도 잘 못 챙기시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런 거를 조금 더 챙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커피 볶는 피루니 어필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는 또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크하고 진한 커피 원하시면 그때 한번 들려주세요. 맛있게 내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